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역시 이제 민생을 네.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당연한 거라고 네. 생각해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민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빚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내수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가서 밥 먹고 아니면 돈 쓰는 걸 줄이게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 자영업자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거 해결하자고 소비 쿠폰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그렇게 막는지 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현금 살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현금이 아니라니까요. 네. 이거는요 자영업 그러니까 동네의 지역 상권에 쓰지 않으면 소멸돼요 자연히. 그 돈은 그대로 그냥 국고로 다시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만 국고에서 나가는 거예요. 은행에 뭐 저축을 하거나 이럴 수도 없어요. 대형 마트에 사용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바우처 네. 같은 거. 그렇죠. 그 소비 쿠폰 받아서 아하. 뭐 예를 들면 부자들 자기가 안 써도 된다면 안 쓰면 돼요. 네. 그러면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현금을 살포한다 25만 원씩 이렇게 호도를 하니까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또 이게 경도가 되셔가지고 이거 돈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돈 많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안 쓰면 그게 되죠, 아니고 안 받아도? 쓰면 안 돼요. 쓰면 되죠. 그러니까 안 쓰면 그냥 네. 국고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냥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것 같고 아하. 두 번째 이제 응급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응급실.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파도 응급실을 받아주잖아요. 심지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22군데 전화했다잖아요. 그런데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본인이 평소에 다니던 병원에 본인 신분 밝히고 얘기해서 결국 가게 됐어요. 신분 밝히고. 그 전에 신분 밝히면 또 문제가 되잖아. 신인규가 전화해서 저 신인규인데요 이러면 이제 유명인이니까. 그렇죠. 유명인 맞죠? 아닙니다. 왜 이러세요? 외화부역에 예를 수 들면. 있죠. 근데 이제 외화부역. 그래서 네. 응급실의 진료비를 지금 높이겠다는 발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말에 따르면. 네. 그럼 응급실의 의료비를 높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응급실 가면 요즘은 그냥 다른 그 병원에 가서 진찰 받지 그 정도 돈만 내면 응급실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프면 바로 응급실 가잖아요. 미국이 이런 시스템이에요. 미국은 제가 미국에서 할 때 의료보험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의료보험에서 커버하는 게 어느 거? 응급실에 갈 정도 아픈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응급실에 가서 입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만 그것만 커버를 해줘요. 나머지는 자기가 돈을 내야 보험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보험이 안 돼요. 입원 안 하면 보험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왜 응급실 왔어? 이런 개념인 거예요. 돈을 많이 물리겠네. 100만 원, 200만 원씩 내요. 응급실 한 번 가면. 한 번에. 그 엄청나게 비싸요. 응급실은. 비용도 비싸. 앰뷸런스도 공짜가 아니에요. 미국은. 앰뷸런스 비용도 내야 돼요. 우리는 119 막 부르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못 해요. 앰뷸런스가 자기 차 타고 가요. 아파도. 대부분 자기 차 타고 가요. 앰뷸런스는 웬만해서는 안 부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네. 앰뷸런스 부르고 앰뷸런스 불러도 그 비용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응급실에 가서 입원까지 연결될 때만 응급실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내주고 네. 입원이 안 되고 바로 나오잖아요. 응급실 가서. 그럼 본인이 돈을 내야 돼요. 커버를 안 해줘요. 보험이 있어도.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그렇게 우리? 하겠다는 거예요. 야.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건 논리죠. 뺑뺑이 자꾸 도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응급실 오니까 의사는 부족하고 지금 전공의들 다 근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응급실에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너무 많이 오는 사람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응급실 비용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비용. 그러면 안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파도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약 먹고 버텨요. 아니면 아침에 문 열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이라고 하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2,000명 증원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문제가. 본인의 그런 총선 앞두고서 2,000명 얘기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책을 본인이 져야지. 이제 안 되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가지고 응급실 오면 더 많이 돈을 내. 이런 방식으로 응급실 못 오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 돈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만 대체? 이제 올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기 편의주의자 그러니까 네. 자기 책임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고 국민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자기는 주치의 있으니까 편할지 모르겠지. 언제든지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네. 대통령 뭐 국군 수도병원인가요? 통합병원인가 거기 가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 중증 환자 들고 있는 환자 가족들은요 정말 목숨을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어요. 수술도 못 받고 6개월, 1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성악과 아이들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의사가 없다니까 의사가 의사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높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해결 방안입니까 대체?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끼리 뭐 약간 좀 우스갯식으로도 들릴 수 있겠지만 아유 안 아프시죠? 아프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게 인사로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가 정말 돼버렸구나라는 네. 정말 좀 자조적인 이야기로 들리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남 탓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심지어 3대 개혁에서 4대 개혁으로 의료 개혁을 또 끼워 넣었어요. 본인은 네. 그게 마음에 드나 봐요. 근데 사태가 이쯤 되면은 정말 대통령도 이거 사표 써야 되거든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또 남탓할 겁니다. 그게 아. 충분히 예상이 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악하다는 표현까지 쓴 것이고 네.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학교 폭력을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엉뚱한 방법이 학교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학교를 없애면 학교 폭력이 없어지죠. 근데 그게 해결책입니까? 지금도 응급실, 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급실을 못 가게 만드니까 해결됐네라고 눈 가리고 아웅을 또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뭐 문제가 일부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 안에서도 전공의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뭡니까? 필수 의료 문제와 지방 의료의 문제. 이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냥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계속 외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목소리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냥 숫자만 늘리면 해결될 거야라는 식의 마치 이건 국민들을 속이는 이제 그런 식의 정책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왔고 네. 아직까지도 전공의들 복귀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 잘라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맞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국가의 재정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경제 위기에 사실은 위기도 더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중증에 있는 분들을 좀 더 선별을 해서 전 그분들한테 지금 25만 원도 물론 귀하지만 전 좀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25만 원도 사실 외식 한두 번 하면은 다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쓰실 수 있도록 뭐 진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는 네. 드려야 그걸로 한 달 밀린 월세도 좀 내고 뭔가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은 철학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면 선별해서 위기의 경증과 중증을 좀 신속하게 구별해서 먼저 지급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꾸 인플레니 뭐니 이런 말 떠들 때가 아니라 지금 전 재정 정책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위험한 분들한테는 더 많이 드리는 식으로 정말로 위기를 실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된다. 저는 국회가 아무리 무능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2박 3일 밤샘 토론하면 저는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 오히려 좀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5만 원을 줘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주장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25만 원의 소비 쿠폰을 주면 그거 써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긴대. 쓸 돈이 없다고요 지금. 망할 지경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소비 쿠폰 25만 원 주면 그거 막 써가지고 인플레이션 25만 원에 당장 먹을 것도 못 먹고 있어요. 그렇죠. 줄이 과일도 못 사 먹고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사과 좀 사주세요. 교수님. 저도요. 사과 좀 대표님 먹고 보내면 하나 줄게요. 대표님 보낼 것 같은데 보내면 하나 줄게. 과일. 예. 근데 사과 캐리 좋아합니다. 정권님 네. 이거 잘 보세요. 네. 캐리 정권님이 석유동으로 내 선물을 보낸데 이거 어떡 하냐고요. 제가 잘 저희는 받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제가 이거 다 석유동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쪽으로 보내라고 석유동으로 보내. 읽어주세요. 캐리 아니 정권님. 석유동 보내셔도 돼요. 캐리 정권님이 캐리 정보님이 교수님 명절 맞이에 오마이뉴스 석유동으로 선물 소박한 거 예약했어요. 이야. 다음 주 갈 것 같은데 소박해도 잘 받아주세요 하셨는데 와. 근데 문제 진짜 저희는 진심이시다. 여의도에 있는데 석유동으로 저희가 잘 이제 보관했다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사람이 진짜 고맙습니다. 아유 예 슈퍼챗까지 그쪽 보내주시고. 담당자한테 연락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동에 이쪽으로 네. 보내라고. 근데 어쨌든 네. 인플레이션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25만 원 소비 쿠폰이어서 그걸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지금 그 신규 변호사 얘기했듯이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소비 쿠폰을 주면 그게 자영업자들의 소득과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 소비 쿠폰 많이 사용하면 자영업자들이 가게 매출이 뭐 올라가고. 미용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조그만 가게도 그렇고 빵집도 그렇고 뭐 떡볶이집도 그렇고 이런 데서 매출이 올라가면 그 이익이 남고 그걸로 또 세 낼 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거 뭐 25만 원씩 줘가지고 돈 풀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는 이유나 인플레이션 생기는 이유는 네. 외부적인 요인도 많고 우리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물가를 잡지 못하는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 건 자기들 책임에 대해서 왜 소비 쿠폰 주면 인플레이션 된다고 겁을 주면서 그래서 돈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쓰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참 아니 참 입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마이웨이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내려와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고 의료 대란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이거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2026년도 거는 좀 다시 논의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정부가 그거 안 돼. 못해. 넌 빠져 이렇게 한 예, 거죠. 예. 뭐 토달지 마, 태클 걸지 마 이렇게 그냥 아예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뭔가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뭐 이빨도 안 들어간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라면 이거 상 뒤집어 엎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뚜껑이 네. 한참 열려야 될 상황인데 네. 또 깨갱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그때 사면에서도 예. 뭐 자기 의견이 뭐 어떠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야 입담으로 하니까 또 깨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저는 또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는 꼬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요. 정치적인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나쁜 결정을 덜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전성 때문에. 네. 가장 최악의 결정이 뭐냐면은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결정을 못하는 결정하는 게 가장 나쁜 거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민생 문제도 어떤 결정이라도 하자는 겁니다. 저는요 전 국민 보편 지원하는 거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그쪽으로 결론이 나면 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냐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고 국민이 일단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제 의견과 좀 다르더라. 물론 제가 그래도 선별로 더 두텁게 하우상박으로 하자는 의견이 반영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저는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싸움질만 일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국민들은 숨 넘어갑니다.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지금은 결정을 뭐라도 하고 한 발이라도 나아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